문재인에 대한 평가는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이명박보다 못하는데, 아니 국민들의 평가가 그런 거 아니야. 이명박보다 문재인은 못했다. 그러면 뭐 이건 답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정청래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정청래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은 문바들이, 친문들이 민주당의 당권을 재장악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강해진 상황에서 다시 친문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을 하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또 망하는 겁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이 여론조사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의 공과 과를 물었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혹평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역대 대통령 11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77%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두고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얻은 12%의 긍정 응답은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유혈 탄압으로 심판받은 전두환 씨가 얻은 16%보다도 낮습니다. 혹평 순위는 윤석열 77%, 전두환 68%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65%, 역시 군사 쿠데타에 가담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50%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대로 잘한 일이 많다는 평가 1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지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68%가 잘한 일이 많다고 응답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62%, 김대중 전 대통령 60%, 김영삼 전 대통령 42%의 순서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역대 대통령 11명 가운데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이 더 높았던 대통령은 이같이 노무현,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4명뿐이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임기를 마쳤던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는 긍정평가가 각각 35%, 33%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습니다. 이제 가장 잘못한 대통령 1위에 뭐 윤석열이 차지한 거는 뭐 이거는 뭐 특이할 일은 아니죠.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거예요. 뭐 전두환보다도 앞서는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내란을 일으킨 놈을 뭐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웃기는 거죠. 그래도 뭐 17%는 윤석열한테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한 17% 있는데, 야, 이 17%가 이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보내는 숫자인 거예요. 이제 순정금자가 확인이 된 거죠. 순정금자라는 건 뭐냐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냥 개새끼를 공천을 국민의힘을 찍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정금자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17%가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답이 없어요, 그죠? 답이 없는 사람들이고 뭐 설득도 안 되고 그냥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승을 떠나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이런 분들이 한 17%가 된다. 요거를 이제 순정금자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17%라는 숫자가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제가 이제 정금자 30%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을 무조건 지지하는 이런 유권자들, 우리가 국민의힘이 아무리 똥볼을 차도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거를 이제 장동혁이 요즘에 조금씩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 지금 30%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여론조사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그 장동혁이 하고 있다라는 건 참 놀라운 일이긴 한데, 어쨌건 30%는 그냥 찍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그냥 이재명이 싫은 거고 그냥 민주당이 싫은 거야. 뭐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 돼,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래도 맨정신인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은 된다는 게 다행스럽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지적으로 모자라가지고 판단력이 없는 거를, 아픈 사람들이, 제가 질병이라고 그랬잖아. 그거는 아픈 거예요. 아픈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30%는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걸 슬퍼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이 안 변한다고 해서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가실 분들 가시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예요. 뭐가 큰 문제냐면은, 제가 30%가 정금자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17%가 순정금자야. 그러니까 윤어게인 하는 애들이 17%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의힘이 이번에 뭐 당원 투표를 70%로 늘리고 여론조사를 30%만 적용하겠다, 정청래랑 똑같은 짓을 장동혁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한테 유리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또 내부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전체 유권자의 30%가 국민의힘 지지자면은 그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절반 이상이죠. 17%니까 15%면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7%가 윤어게인 하는 애들이야. 완전히 그 이성, 이건 뭐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17%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절반 이상인 거죠. 15%, 30%의 절반이면 15%잖아요. 근데 17%면 절반을 넘는 거잖아.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사람들한테 그게 뭐 당원 주권 민주주의다 아무리 뭐 좋은 얘기를 갖다 붙여도 이 사람들이 끌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17%가. 그러니까 아픈 사람 17%가 끌고 나가는 정당이 되는 거야,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당대표도 아픈 놈이 자꾸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뭐 내란 장수 이런 애들이 당대표가 되는 거야. 나경원 같은 애들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갈 위험성이 조금 있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1인 1표제로 갈 경우에 소수의 극성 지지층들이 청래당이 민주당을 장악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국민의힘은 17%의 모질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가는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70%로 늘리면, 당원 투표를 70%로 늘리면은 계속 이상한 놈들이 당대표를 하는 그런 당이 구조가 돼요. 근데 이걸 깰 수가 없어. 왜? 당원들이 동의를 해야 깨는데, 아니 이걸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해야 그런 그 이상한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가는 상황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뭐 대의원제를 도입을 한다든지 멀쩡한 사람들의 권한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당원들의 오히려 투표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정금자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하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가 돼 있고, 이거를 바꾸려면 당원 당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당원 당규를 이 사람들도 개정을 하는 거예요. 멀쩡치 않은 사람들이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기 때문에 절대 개정이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근데 민주당이 그 길을 가면 안 되지. 민주당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살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살 길은 뭐냐 하면은 당을 해산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당을 해산시켜가지고 새 판을 짜서 멀쩡한 그나마 맨정신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이 17%의 윤어게인이 당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해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해산이 됩니까? 안 되죠. 거기다 숟가락 얹은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닌데 해산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이 뭐 1위 하는 거야, 뭐 이건 당연한 건데, 진짜 재밌는 건 뭐였냐면 문재인이 1등을 했어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정치인들이, 자, 윤석열을 비롯해서 전두환, 박근혜, 노태우, 이명박인데 민주정부 대통령은 없어요. 문재인 외에는. 문재인만 들어간 거야 지금. 그래서 이명박보다 지지도가 낮아요 지금 문재인이. 부정평가는 이명박이 문재인보다 높은데, 긍정평가, 아까 영상에서 보신 대로 긍정평가는 이명박이 문재인보다 높아. 문재인의 긍정평가는 이명박보다 낮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 한 60%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 한 40% 정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순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무조건 국민의힘은 안 찍는다, 이러시는 분들이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40% 밑으로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문재인 이번에 긍정평가는 33%인가요? 40%에서도 한참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도 버린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퇴임 지지율이 42%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3년 사이에 윤석열을 겪으면서 문재인에 대한 재평가가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뭐 치아록TV 지금 시청자가 늘어난 원인도 거기 있죠. 문재인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이 슈퍼챗 쏴주시면서 본인도 이제 친문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깼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최소한 10% 정도는 정신 차린 거예요. 3년 동안 문바의 10% 정도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맨정신으로 정치를 관여하게 됐다. 천만다행스러운 일이죠. 문재인에 대한 평가는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아니 이명박보다 못하는데, 아니 국민들의 평가가 그런 거 아니야. 이명박보다 문재인은 못했다. 그러면 뭐 이거 답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답이 다 나온 거 아니에요? 뭐 아직도 그런데 문재인 빨고 있는 놈들이 정신이 있는 놈들입니까? 정청래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정청래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은 문바들이, 친문들이 민주당의 당권을 재장악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5년 동안 보여준 게 있고 그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강해진 상황에서 다시 친문 세력이 민주당을 접수해가지고 장악을 하면 민주당에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또 망하는 겁니다.